다음은 3차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선회를 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졌어. 여당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상 반영 급선회했다.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거리두기 2단계 피해 지원 뭐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 예산 심사 일주일 남아 야당과 이런 어떤 협의 과정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늦게 재난지원금 논의에 뛰어든 여당, 본 예산에 담는 것 검토한다. 그래서 갑자기 입장이 왜 바뀌었을까? 여기 좀 두 줄로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내년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야당이 먼저 딱 들고 나오니까 아 이거 여론 신경 쓰인다. 혹시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뭐 고통 큰 계층 지원해 일단 이런 얘기. 요걸 보면은 마치 하긴 하는데 선별 지원 쪽에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호 대표님, 예. 여당이 생각 바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예. 기자로 말하면 모처럼 특종을 하나 했어요. 아 질문을 좀 잘한 겁니까? 예, 매일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가덕도 신공한테 끌려다녔잖아요. 예. 이번에 먼저 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 지원해주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어차피 그 민주당이 얘기하면 또 끌려서 갈 거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저는 한 건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 민주당도 본 예산 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여론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환자가 벌써 500명이 넘고 거리 두기가 벌써 2단계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세 유통업체들이나 관광, 식당 이런 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니까 선별 지원 쪽으로 가는 건데 저는 그거는 어차피 불가피한 거로 봐요. 그래서 이거 빨리 논의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지원해 줘야 되고 예. 또 지금 해도 내년 보궐선거 앞두고 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분명히 좀 못을 박아서 진짜 어려운 사람만 선별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예. 나중에 선거나 앞두고 또 시간 없다고 하면서 우르르 전 국민 다 주고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은 1차, 2차 때 좀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해도 이건 선별로 가야 된다. 이 부분 강조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선별 주장을 강하게 할 텐데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보면 일단 피해가 좀 심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선별 쪽에 무게를 확실히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쟁점, 이 3차 지원금과 남은 쟁점은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본 예산에 지금 한다. 이쪽으로 가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어느 항목에서 빼올 것인가입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야당 쪽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뉴딜 사업 예산 쪽에서 좀 빼오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당 입장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굉장히 쟁점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급한 불은 꺼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미래의 먹거리를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또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이 지금 심사가 뭐 일주일도 안 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총액은 확정되고 이제 항목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항목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 이거를 갖다가 액수가 상당할 텐데 그걸 어디서 빼올 것이냐. 야당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그린 뉴딜 정책 그거 줄여가지고 내라 이거고 여당은 아니 우리가 지금만 살 거 아니고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 지금 이렇게 투자를 안 해놓으면 언제 나중에 먹거리는 누가 만드냐. 이것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본 예산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다. 예.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대신에 안 되는 부분은 증액을 해서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증액을 하자. 아예 그럼 전체 총액을 내년도 예산 총액을 좀 늘립시다 하면 또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되는데요.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이 부분 아마 또 오늘도 또 치열하게 주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야기 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 60도 사우나에서도 활동이 여전하다. 최근에 사우나 확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오는데요. 정부 발표입니다. 어제 확진자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300명대인데요.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차 대유행, 이거는 뭐 이미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확진자 숫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내용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기사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사우나발 감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코로나 60도 사우나에서 활동이 여전하고 드라이어에 퍼지고 로션 빛도 온상이다. 헤어 드라이어. 이게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로 퍼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쓴 뭐 빛 이런 걸로도 위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좀 더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물에 떠 있을 땐 전파력을 잃지만 욕탕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을 땐 이게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공기통한 감염 우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 드라이어. 바람이잖아요, 바람. 이걸 타고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설명이 어제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감염 양상의 특성은 일상 속의 생활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감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식사, 사우나, 운동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는 이용을 피해 주십시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는데도 재감염 국내 첫 확인됐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인데요. 변이 바이러스에 또 걸린 겁니다. 1차 감염 후에 면역력이 생겼지만 변이된 바이러스에 의해 다시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백신의 경우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가져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백신 맞아도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정말 질기고 못된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변이 일으키면 또 이 면역력 자체 항체가 생겨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또 걱정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이군요. 오늘도 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내용도 지금 뭐 잠깐 알려드렸는데 말입니다.